B3가 필요하다고 하시죠? 비타민 B3는 비타민은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조효소로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비타민 B1은 TPP나 이런 그 조효소로서 작용을 하고 B2도 또 다른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데 비타민이 필요한 거는 조효소, 조효소의 역할을 하는데 알기닌이 NO가 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B3라는 조효소가 꼭 필요한 것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 분석, 요즘 환경 호르몬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경 호르몬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앞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성조숙증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성조숙증이 8살 10살 이러는데 벌써 성적으로 성숙돼 있는 애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대부분 이제 환경 호르몬 때문에 그런 역할들이 일어납니다. 침묵의 파괴자 환경 호르몬, 당신도 예일 수 없고 환경 호르몬 노출 상태가 심각할 정도라는 얘기죠. 환경 호르몬은 내분비 장애 결합 물질입니다. 이것이 당뇨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으킨다는 것이 되어 있어요. 호르몬 기능에 영향을 주고 체내에서 호르몬처럼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소변을 통해서 배출된 것을 소변을 검사를 해보면 이게 개선 방향은 얼마만큼 오염됐는지를 알아내줄 수 있는 검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호르몬의 기능이 임신, 성기능, 성장, 면역 이렇게 여러 가지 방향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예요. 환경 호르몬은 인체의 호르몬을 방해하고 비정상적인 반응을 증가시켜주는 것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호르몬이 생활 속에서 노출되는데 가스오라고 그러면 잘 모르시죠? 바다랑 이렇게 국 끓일 때 쓰는 조미료로 쓰는 것들이에요. 가스오에서 환경 호르몬이 검출되고 프탈라이트 가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홍삼 제품에서 비스페놀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영복, 물환경, 여름용품 28개 제품이 환경 호르몬 이렇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바닥에 모노륨 깔아놓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거는 이제 빨고 핥고 다 이러면 잘하면서 얘기하는데 거기 이제 프탈레이트 가소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 호르몬 문제들이 아주 심각한 정도로 얘기하고 학용품에 중국산에서 나오는 학용품들, 문구류들, 아동용품들 보게 되면 참 나비 얼마니 환경 호르몬이 얼마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탈레이트 소변 농도나 파라벤 소변 농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배출돼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많은 그 만성 질환들이 이게 왜 요즘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 제가 이쪽으로 길을 들어서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저를 여기 잘 아는 분이 있어요. 저도 제약회사에 약을 만들고 이런 데서 회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제약회사를 다니다가 이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질병의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질병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어요. 약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는 그냥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스타틴 계열의 그 고지혈증 치료제 이런 고혈압 치료제 이런 것들도 프라바스타틴 이런 거 나오고 그럴 때 제가 판촉하러 다니고 이랬었어요. 그게 질환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 질환이 더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네. 야, 이게 뭐야 이게? 예? 그러면서 9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해외 학회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IMF라는 게
저를 확실하게 변화시켜줬어요. 왜냐하면 제약회사에서 의약품도 수입을 해오고 뭐 이랬는데 원료가가 확 올라가니까 그거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달러가 뭐 800원대에서 막 1800원대까지 올라가니까 손해는 뭐. 그래서 제가 그만두면서 다시 제약회사들에서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좀 해주시죠. 우리 회사에 와서 일을 좀 해주시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케이를 하고 또 뭐 회사에 또 중용으로 또 이렇게 출근을 이제 하겠다고 도장까지 다 찍어놓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여행을 좀 다녀와서 할게요. 그래놓고는 제가 이게 백두대간을 이제 타기 시작을 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거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때부터. 그러고 그때부터 영양치료를 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이거 미친 짓이죠. 이거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미친 짓 하고 있어. 또 우리 집에서도 급여를 한 달에 뭐 그 시절에 아주 옛날인데도 급여액이 굉장히 높고 연봉도 굉장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돈도 하나도 안 나오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1년에 우리가 10년을 일하게 되면 1년을 안식년을 주더라. 에? 그러면 내가 17년을 일했으니까 제약회사에서 2년은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월급을 안 줘도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 마라. 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막상 1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참담한 거죠. 근데 저는 이걸 하면서 돈을 한 푼도 벌지 못했어요. 뭐 얘기하고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때 아르바이트 한 게 뭐냐면 회사 컨설팅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휴원스님 무슨 제약회사들 뭐 이런 데들을 가서 제약은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는 거고 약의 개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주면 돈이 좀 들어와요. 그걸로 이제 용돈 쓰면서 그거 하고 돌아다녔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98년도에 이 메디넥스라는 회사를 창업을 해요. 98년도 9월에. 그러니까 21년째죠. 그러면서 이쪽으로다가 이제 이게 검사를 하기 이전에 검사 이전에 뭘 했냐면 질병은 약으로 고치는 게 아니라 영양으로 고친다. 우리 몸속에 있는 탄수화물, 지방, 그 다음에 그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물 6대 영양소 가지고 이것의 밸런스를 잡을 때 질병은 고쳐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강의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참 그 욕도 많이 얻어먹고 이런 일을 했었어요. 여기 앞에 있는 한기철 우리 이사라는 분이 이 사람은 이제 제약회사 다니고 있는데 저보고 참 이상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근데도 계속 내가 강의를 할 때 와서 들었어요. 그 참 신기한 일이네 이러면서. 근데 그 시절에는 내가 하는 얘기가 엉뚱한 얘기였지만 지금은 맞아 들어가는 얘기거든요. 만성질환 호르몬의 이런 원인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 사람은 어댑테이션, 적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질병에서 현재 이렇게 막 환경이 이렇게 급속히 변하는데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퀴벌레가 수만 년 동안을 적응해 왔듯이 사람도 적응해 가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암 발생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지금 암 인원이 뭐 하도 많으니까 그다음에 환경 호르몬으로 이게 호르몬 계통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이런 성저수증, 비만 이런 것들이 이제 파킨슨, 학습 장애 이런 것들이 나타나니까 아기 엄마들한테 환경 호르몬의 중요성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했고 이 호르몬은 독성물질이나 환경 호르몬은 아이한테 직접 영향을 준다는 얘기예요. 수직 감염이 일어난다. 그 가장 큰
반응이 뭐냐면 산모가 내가 이런 환경 호르몬이나 독성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이 바로 태아한테 바로 갑니다. 태반을 통해서. 왜냐? 태반을 통해서 빼낼 수 있는 내 몸에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거기에요. 그래서 그쪽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감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모가 비정상적인 유전 정보가 자식한테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요즘 이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을 젊은 엄마들이 누구보다도 빨리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환경 호르몬 검사라고 써놓으면은 벌써 젊은 엄마들은 아, 저거 내가 해봐야지. 아, 저게 얼마나 비쌀까?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가격은 좀 비싸요. 그래서 이제 환경 호르몬 문제에 따라서 이게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하는 것들을 찾아내는 거고, 우리가 소변으로 하는데 8가지를 해요. 비스페놀, 트리클로산, 이거 비누, 화장품 등에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파라벤 4종, 식품이나 화장품의 보존제로다 많이 쓰고 있는 거예요. 프탈레이트 2종,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가소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넷, 여섯이니까 둘이니까 8종류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내 몸속에 얼마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노출을 왜 확인하느냐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질병이나 생활습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요즘은 샴푸 쓰는 것부터 해도 이게 희한하게 사람은 독성이 심한 샴푸를 쓰고요. 강아지는 아주 그냥 천연 샴푸를 써요. 근데 나는 이상해요. 그게 사람 샴푸는 싸. 강아지 샴푸는 되게 비싸요. 이런 독성 물질, 환경 호르몬이 적은 거를 써야 되고, 강아지 피부가 사람 피부보다 훨씬 더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노출되는 거는 음식물, 흡입, 피부 노출에 의해서 당연히 되는 것들입니다. 과다하게 나타나는 경우 주로 태아에게, 성장기 어린이에게, 산모나 성인 남녀 이게 잘 안 해요. 주로 자기 애들한테만 주로 하지 자기는 뭘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렇게 그냥 간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자기가 먼저 해봐야 되는데, 임신을 하기 전에 미리 해봐야 되는 것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가 체크리스트를 해당되는 사항이 많으면 많을수록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은 여기 카펫이 깔린 거주 공간에서 생활하느냐 있죠. 카펫. 지금 카펫 안 깔고 있는 데가 없어요. 근데 모발 검사에서도 독성 원소를 검사할 때도 카펫이 바륨을 오염하는데 오염원으로다 카펫이 쓰여지고 있어요. 분석 결과는 GCMS를 통해서, 질량 분석기를 통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키트는 소변을 요만큼 받아서 라벨을 붙여서, 이게 얼음팩을 놓았는데 얼음팩에 꼭 안 넣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하도 얼음팩을 놓는 게 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러면 이제 분석 안내지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써서 소병을 종이컵에다 해놓고, 여기다 바로 받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소변 채취 시 주의사항은 물과 한 1-2시간 전에 물과 음료를, 근데 가장 좋은 게 첫 소변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카페인 음료 제한하고, 생리기간에 이게 제한하고 이러는 것들로 들어갑니다. 이게 타액 호르몬 검사도 입안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타액 호르몬 검사 안 돼요. 혈액에 들어가면 타액 호르몬 검사 변화가 일어나서 안 돼요. 근데 타액 호르몬 검사 이제 분석실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타액만 받아. 타액도 침 흘리고 자서 한번 옷에 떨어진 거 냄새 어떻게 납니까? 침이 곧 독이거든요. 엄청난 냄새가 나요. 근데 이걸 뚜껑을 잘못해가지고 막 흘러서 오고 막 이러면은 그 냄새가 오죽한데, 근데 타액을 해놓으라고 그래놨더니 아깝해가지고 가래를 뱉어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검사도 안 돼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환경호르몬 검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내 세균 분석이에요. 이게 모든 질병은 장에서 시작되고, 장내 세균 분석은 건강검진의 시작으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장내 세균이 매년 각광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이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기생하고 있는 장내 세균의 종류는 몇 개겠습니까? 예? 100조가 더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세포,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장내 세균의 밸런스를 잘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깨져 있을 때는 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우리가 약을 줬을 때 약물이 이거는 고혈압을 그다음에 파킨슨병을 치료하라고 주고 당뇨를 치료하고 주는 약들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약효가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장내 세균은 내가 파킨슨에 있어. 파킨슨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줘놨는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에 의해서 파킨슨에 치료하고 있는 약을 분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세균이 있다 그러면 그 약은 주나 마나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제일 먼저 밝혀진 것이 당뇨약으로 많이 쓰고 있는 메폴민이라는 제제이죠. 메폴민이 장내 세균에 의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메폴민을 주면 당뇨 컨트롤이 잘 잡히는데 어느 사람은 안 잡혀. 이 사람은 장내 세균이 메폴민의 약효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검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걸로 대두가 되고 있고, 또 하나 요즘 들어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뭐니 해도 우리가 비만이죠. 많은 돈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비만인데, 비만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난 먹지 않았는데도 살이 쪄 그러는데, 그런 균을 가지고 장내 세균에 비만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을 먹어도 다 에너지원으로 이게 살로 들어가는 쪽으로 돼가지고 살이 찐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검사하는 것을 이게 TV에 한번 나갔더니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그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지금 많이 보편화는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이게 한의원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의원은 체질을 논했던데요. 사상체질, 팔상체질을 논했던 데인데 장내 세균의 종류에 따라서 체질이 바뀌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많이 하는데 주로 한의원이 여러분도 이해